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6장에서는 그죠?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그리고 시스템.array 클래스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좀 살펴봤고, 그리고 뭐 시스템 인덱스, 시스템 레인지 뭐 등등 해서 배열에 관련된 것들을 거의 다 살펴봤고요. 자, 이번 7장 즉 배열과 컬렉션 그리고 인덱서 이제 파트 2에 들어섰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컬렉션과 인덱서를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7장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의 목표는 이번 장에서는 다양한 컬렉션 클래스를 일단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인덱서를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그래서 자, 컬렉션입니다. 컬렉션. 자, 컬렉션은 말 그대로 뭡니까? 수집이라는 뜻이에요. 수집. 그죠? 예. 그래서 컬렉션이란 같은 성격,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을 띈 데이터의 모음을 담는 자료구조, 즉 데이터 스트럭처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정의군요. 그죠? 그렇죠. 예, 사실 배열도 뭐 아시다시피 뭐였어요? 같은 데이터 타입을 저장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단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컬렉션 자료 구조의 일부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배열도 뭐라 그랬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컬렉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다음 코드를 한번 보면 단넷의 여타 컬렉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뭐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큐, 스택, 해시 테이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상속해야 하는 iCollection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함으로써 시스템 어레이 클래스 자신이 컬렉션의 일원임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public에서 abstract class, array, 그죠? 그래서 iClonable, 그리고 iList, 그리고 iCollection, iMutable, iNumerable이죠. 그죠? 예. 요렇게 iCollection 타입을 인터페이스 타입을 구현을 했기 때문에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어레이 배열도 자신이 컬렉션의 일원임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단넷 라이브러리에서는 배열 말고도 컬렉션 클래스들을 여러 개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클래스는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 큐가 있고요. 그리고 스택이 있고 그리고 해시 테이블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안 그래도 적어놨는데 자 한번 보시죠. 어레이 리스트, 큐, 스택, 해시 테이블은 자료구조 서적, 자료구조를 설명하는 책에서 지금 우리는 C샵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건데 자료구조 서적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거는 사용법을 알고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멤버들이 무엇이 있는지 속성은 또 뭐가 있고 메서드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 어떠한 언어를 하나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자료구조는 자료구조라는 이 학문이죠. 이것도 학문이기 때문에
뭐 요즘에 컴퓨터 공학과나 정보통신 뭐 관련돼서 프로그래밍 관련하면 이 자료 구조라는 학점이 있죠, 그죠? 자료 구조론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아주 오래됐죠. 대학 생활할 때 자료 구조론이라고 제가 이거는 전공 필수였기 때문에 3학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어려웠던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뭐 시간 복잡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장단점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실기 시험도 치렀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구조 서적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설명하려 그러면 이 어레이 리스트 하나만 가지고도 해도 어떻게 움직인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뭐 등등을 설명을 하려 그러면 그래서 제대로 설명하려면 적어도 100페이지 이것도 뭐 적게 잡은 건데요. 그냥 자료 구조 서적을 하나 사면 굉장히 이 자료 구조 특히 큐와 스택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자료 구조예요. 아주 오래된 자료 구조고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해시 테이블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해싱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시 테이블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고 어레이 리스트는 배열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00페이지 정도의 PT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 강의에서 다루는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내용이므로 해당 자료 구조에 우리는 특징 그리고 컬렉션의 사용 방법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가 아마 다음 장이 되지 싶은데요. 일반화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부터 하나하나씩 개념, 그리고 특징, 그리고 사용 방법 정도를 우리가 익히도록 해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개념이 있죠. 그 개념으로부터 공통된 일괄된 개념을 찾아서 묶는 것을 우리가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화 프로그래밍에서는 일반화하는 대상은 바로 데이터 타입을 의미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일반화 프로그래밍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7.1.1 소절이고요. 어레이 리스트부터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레이 리스트는 가장 배열과 닮은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렉션의 요소에 접근을 할 때는 인덱스 연산자, 대괄호 연산자죠. 그죠? 대괄호 연산자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뭡니까? 특정 위치에 있는 요소에 데이터를 임의로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배열과는 달리 컬렉션을 생성할 때 용량을 배열은 우리가 단점이 뭐였어요? 정적이다라는 거였죠. 그죠? 그거를 해결한 게 이제 컬렉션의 어레이 리스트. 그래서 컬렉션을 생성할 때 용량을 미리 지정할 필요 없이 필요에 따라서 그 자동으로 그 용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어레이 리스트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레이 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메소드는 add, 그리고 remove at, 그리고 insert, 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자, add는 말 그대로 더하다 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add 메소드는 컬렉션의 마지막에 있는 요소 뒤에, 마지막 요소 뒤에 새 요소를 추가를 하고, remove at 메소드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특정 인덱스에 있는 요소를 제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insert 메소드는 인덱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우리가 새 요소를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메소드들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와 같이 어레이 리스트에서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을 했어요. 그죠? 힙에다가. 그 다음에 리스트 add 하게 되면 각각 10, 20, 30이 배열처럼 추가가 돼요. 처음에는 캐파시티가 0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2의 배수격으로 늘어난다라고 앞서 한번 리스트 클래스 한번 나와서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3개를 추가를 했죠. 그럼 처음에는 요렇게 없어요. 근데 이제 10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add를 통해서 20을 추가했고, 그리고 30을 이렇게 추가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용량이 늘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20을 삭제를 하는 코드, 즉 list remove at 1 했어요. 인덱스가 0이고 1이고 2잖아요. 그러니까 20이 날라가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10과 30이 남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insert 리스트에다가 insert해서 1에다가 25를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10, 그리고 여기에 삐집고 들어와서 25가 들어가서 여기에 30이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소량의 데이터들을 다룰 때는 크게 문제를 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어레이 리스트가 일단 탐색 속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삽입 삭제를 하는 이러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뭐 조금 빈번한 곳에는 조금 이거보다는 중간에 삽입 삭제 하는 것은 삽입이 좀 빈번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성능적으로 바라봤을 때 좀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처음에 10, 20, 30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사라지겠죠. 맞습니까? 얘가 사라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이 여기에서 배열 복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열 복사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성능적으로 큰 용량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뭐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너무 뭐 못 쓸 정도로, 그럴 거면 이거 어레이 리스트를 많이 쓰는데 왜 사람들이 쓰겠죠. 근데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장 용량을 초과한 데이터들이, 객체들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동적으로 늘어나요. 그게 이제 배열하고 좀 다른 면이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레이 리스트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뭡니까? 객체대 이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추가가 돼서 10, 20, 30. 그 다음에 이거를 삭제를 하잖아요. remove add.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삭제할 데이터를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배열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10, 여기에다가 30 이라고 이렇게 복사를 하는, 즉 배열 복사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다시 인덱스를 삽입을 했죠. 그럼 이것도 역시 배열 복사가 발생이 되고 0, 1, 2 인덱스를 다시 가지면서 10과 25 그리고 30 이렇게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데이터 이거를 그냥 삭제를 한 경우에는 배열 복사가 생기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배열 복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어레이 리스트가 뭐라고 할까요? 어레이 리스트가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어레이 리스트는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타입, 그래서 리스트, 애드, 리무브, 애드, 인서트 전부 매개 변수가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타입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모든 데이터 타입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int 값을 우리가 저장을 하더라도 4바이트잖아요. 그죠? 근데 이 4바이트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 즉 메모리에 대해서 손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값을 우리가 불러올 때도 마찬가지로 박싱, 우리 배웠죠. 박싱과 언박싱. 그래서 장점은 모든 타입을 담을 수 있고 동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단점은 아까 전에 배열 복사로 인해서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빈번한 삽입 삭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만큼 성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저장된 양이 많을수록 값을 우리가 이제 탐색을 할 때 찾을 때는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여튼 그렇게 설명을 우리는 근데 사용 방법만 일단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제 프로그래밍을 한번 보면, 자,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기본 사이즈에서 제가 리스트 캐파시티를 하나 선언하니까 기본 사이즈가 0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5개의 요소를 i 값으로 ad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5개가 1, 2, 3, 4, 5가 이렇게 붙겠죠. 그죠? 0, 1, 2, 3, 4가. 그 다음에 for 구문을 통해서 in list 장소에 가서 오브젝트 타입으로 지금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리스트 add는 여기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고 이 OBJ를 출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add 할 때 박싱이 됐죠. 그리고 왜냐면 제가 컬렉션은 객체를 담는다고 했어요. 클래스의 정확히 말하면 클래스의
저 클래스가 저장된 주소를 저장한다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소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박싱이 돼서 클래스 타입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아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다양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콘솔 라이트에서 obj 값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0, 1, 2, 3, 4라고 찍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리스트 리무브 at 해서 0, 1, 2 요게 사라져요. 그러면 다시 배열 복사가 한번 일어나서 이제는 4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리니까 이와 같이 0, 1, 3, 4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 인서트에서 2에다가 2인덱스에다가 2를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4개잖아요. 0, 1, 3, 4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개 더를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삽입을. 그죠? 그럼 또 배열 복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0, 1, 2라는 인덱스니까 2에다가 2 값을 넣고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찍으니까 0,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 add 했어요. add는 배열 복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끝에다가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 뒤에 뭐가 있어요? 문자열 A, B, C가 이렇게 잡히고 그리고 여기에도 문자열 D, E, F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카운트는 몇 개예요? 토탈에서 5개, 6개, 7개예요. 그죠? 7이래요. 그래서 0에서 6번, 6번째 인덱스까지 리스트의 i값 대괄호로 접근을 해서 출력을 내보니까 0, 1, 2, 3, 4, A, B, C, D, E, F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어레이 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복사 뭐 이러한 등등의 문제 그런 것들은 발생을 하지만 뭐 일단은 사용법을 알고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론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때는 이걸 쓰고 어떤 때는 어떤 컬렉션 클래스를 쓸 건지는 그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환경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죠. 어레이 리스트가 다양한 형식의 객체를 담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의 add 메소드와 insert 메소드의 선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퍼블릭에서 버추얼입니다. 뭐예요? 버추얼은 상속받는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한정자 키워드죠. public virtual int add해서 오브젝트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받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모든 타입이 다 올 수 있다라는 거, 즉 매개 변수의 다양성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dd를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배열 복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뒤에서부터 추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public virtual void insert int index와 object value 인덱스를 하나 넣고 object type 이것도 매개 변수의 다양성이죠. 그러면 이거는 중간에 어떤 인덱스에다가 잡아 넣는 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배열의 복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브젝트 형식의 매개 변수를 받고 있죠. 그래서 모든 형식은 뭐라 그랬어요? 최고 조상 클래스인 오브젝트를 상속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형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매개 변수의 다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매개 변수의 다양성이죠. 그래서 add 메소드에는 int 형식의 데이터를 넣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정수 형식 그대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 형식으로 박싱이 돼요. 박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업캐스팅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포장을 해가지고 오브젝트 타입으로 포장을 해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반대로 어레이 리스트의 요소에 접근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원래의 데이터 형식으로 언박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박싱과 언박싱이 자주 일어나면 프로그램 성능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배우게 될 일반화 프로그래밍에서 제네릭 타입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제가 제네릭 타입 설명드렸죠. 여기에는 무조건 요 타입만 와야 된다. 그러면 굳이 박싱과 언박싱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박싱과 언박싱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작지 않은 오버헤드, 즉 프로그램 성능을 떨어뜨립니다. 오버헤드를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강제적으로 박싱을 했다가 또 강제적으로 언박싱을 했다가 포장했다가 포장 풀었다가 포장했다가 포장 풀었다가 하면 당연히 프로그램 성능이 떨어지겠죠.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가 다루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러한 성능 저하는 더욱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레이 리스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앞으로 살펴볼 스택, 심편대, 스택과 큐, 그리고 해시 테이블 등의 컬렉션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써야 되느냐? 써도 돼요. 되는데 어느 정도 감내를 하는데,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박싱과 언박싱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또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죠. 왜?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배열 복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해결 방법이 없냐고요? 있기는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나중에 살펴볼 일반화 컬렉션, 제네릭 타입이죠. 딱 꺽쇠 하나를 줘가지고 내가 여기다 int만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선언하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딱 선언하면 우리가 이 어레이 리스트에는 무조건 int 타입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박싱과 언박싱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오버헤드가 발생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레이 리스트는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빈번하게 삽입이나 삭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일반화 컬렉션에서 이제 그 답을 알게 될 건데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어레이 리스트를 어떻게 쓸 건가, 스택을 어떻게 쓸 건가, 이런 개념과 메서드,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에 중점을 좀 맞춰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Q예요. Q는
정말 오래된 뭐라고 할까요? 정말 오래된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Q는 대기열, 한마디로 말해서 즉 기다리는, 대기한다는 거예요. 줄,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Q 자료 구조는 데이터나 작업을 차례대로 입력해 뒀다가 입력된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 처리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우리가 뭐 스택 영역 설명을 드렸죠. 스택은 후입 선출인데 Q는 선입 선출이에요.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고 해서 first in first out입니다. 그래서 이 Q는 어디에 많이 사용되느냐?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서버에서 이렇게 클라이언트들이 접속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웹사이트에. 그러면 여기에 Q라는 대기열이 있습니다. Q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얘가 먼저 작업을 타스크를 여기에다 올리고 이렇게 하면 제가 그랬죠. 스레드에 대한 설명도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레드 풀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스레드가 이렇게 4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잡아서 일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Q는 배열이나 리스트가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반면에 Q는 입력은 오직 뒤에서, 출력은 무조건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Q는 파이프라고 생각을 하세요.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잖아요. 수도 호스처럼. 그죠?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 구조가 어디에 쓰이나 싶죠. 근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폭주량이 급증을 하면 예전에는 서버가 다운이 됐어요. 쳐내지를 못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잘 돼 있죠. 딱 들어가면 몇 번째 내가 지금 대기를 번호가 몇 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기다리면 이제 스레드가 이런 앞에 먼저 접속한 사람들, 타스크를 맡긴 사람들한테 그 작업을 다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뭐 내 순서가 되면 내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Q는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OS에서 CPU가 처리해야 할 작업을 정리를 할 때 프린터가 또는 요게 바로 OS에서 CPU가 처리할 작업, 그게 바로 요거죠. 그죠? 대기 타스크들. 그죠? 그리고 프린터가 우리가 이제 스플링이라고 하죠. 여러 문서를 출력을 할 때, 그죠? 선입 선출이에요. 먼저 프린터로 출력을 할 데이터를 날려보낸 곳부터 먼저 출력이 되죠. 그리고 더불어서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컨텐츠를 버퍼링 할 때 맞잖아요. 이렇게 쭉 오다가 먼저 들어온 데이터부터 먼저 나가야 재생이 똑바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등등 예를 들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Q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오로지 뒤에서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inQ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Q 같은 경우는 배열 복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는 얘부터 먼저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Q는 FIFO라고 합니다. 이 앞글자를 따서 FIFO, First in, First out, 선입, 선출. 그래서 가장 먼저 저장된 값을 가장 먼저 반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말씀 안 드렸죠. 은행에서 대기자 순번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Q도 역시 모든 타입의 변수를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inQ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거는 저장, 그러니까 추가를 하는 거고, 이 반대가 바로 DQ입니다. 반대로 Q에서 데이터를 꺼낼 때는 DQ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DQ를 실행을 하면 데이터를 자료 구조에서 실제로 꺼냅니다. 꺼내게 돼요. 그래서 DQ를 치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애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야 스레드에서 어떤 스레드 1, 2가 있으면 이걸 작업해서 작업을 처리했다. 그럼 얘가 메모리 상에서 대기열에서 사라져야죠. 그죠? 그래서 가장 앞에 있던 항목이 출력이 되고 나면 그 뒤에 항목이 가장 앞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DQ를 실행을 하면 가장 앞으로 옮겨진 데이터가 나오고 그 뒤에 있던 데이터가 다시 또 맨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DQ 메소드를 여기서 5번을 호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inQ 5번을 했고 카운트를 하면 5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카운트를 우리가 한번 찍어보면 될 거고, 그러면 얘가 다 돌면서 뭐예요? 카운트의 크기가 0보다 같다. 0보다 0이다. 그러면 얘는 폴스가 돼서 빠져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여기에다가 DQ를 한 번 더 써봤죠. 써보니까 얘네들은 DQ 해가지고 이미 5개가 다 나가고 없어요. 없는데 거기다가 다시 내가 DQ를 한 번 더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데 비었는데 당연히 예외가 발생하죠. 그래서 출력 결과가 1, 2, 3, 4, 5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런타임 예외가 발생을 한 거죠. Unhandled exception, System invalid operation exception, Q empty. Q가 비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Q는 이와 같이 선입선출로 우리가 DQ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면 그 데이터가 없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러오면서 삭제를 하는 거예요. DQ는. 그리고 또 여기에 Q에는 뭐 클리어 라는 메소드, 이거는 모든 데이터를 다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카운트 여기 나왔죠. 카운트는 현재 저장된 데이터의 값의 총 개수를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넣었으면 5개죠. 그리고 카운트가 있고, 그리고 contains하고 값을 여기다가 주면 Q 안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불값을 리턴을 해주고, 그리고 피크라는 건데요. 피크는 맨 앞에 있는 데이터 값을
잠깐 확인할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피크입니다. 그래서 Q 또한 다른 컬렉션과 똑같이 모든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저장 공간 손실이나 언박싱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화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타입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으로는 맨 앞에 저장된 값 말고는 다른 정보, 다른 값들의 접근은 불가능해요. 어레이 리스트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용도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설명드렸죠. 뭐 은행 대기자 순번도 되고 뭐 앞에서 봤던 뭡니까 이런 것들 그죠? 제가 스레드풀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특히 프린터 이런 것들이 바로 Q 알고리즘을 자료 구조를 쓴 대표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Q는 상당히 오래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레이 리스트와 Q에 대해서 실습을 일단 한번 하고 그 다음 이론 시간에는 이제 스택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Q에 대한 개념, 뭐 사용 분야, 뭐 장단점, 그리고 뭡니까? 메서드 이런 것들,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에 대한 내용, 메서드들, 그리고 장단점,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